아내는 남편의 남성다움에 반하기 때문이다. 남성다움이란 아내의 보호 기능이다. 남편에 있는 것이 아내에게 전수되기 때문이다.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지혜를 전수받는 거야. 부부 사이의 질투심은 부부애가 소멸될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발생되는 거야. 이것은 배우자를 지키기 위한 방어벽과 같은 것이고, 질투심은 부부간의 열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질투심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합리적 질투심과 비합리적 질투심. 합리적 질투심은 부부애를 지키고자 하는 열이고, 비합리적 질투심은 상대방의 동기를 부여하는 의심적인 병적인 상태다. 아내의 행동은 순수하게 보지 않는 거죠. 그럼 질투심은 무엇이냐? 사랑의 방어자죠. 이 질투라는 것이 없으면 좀 남자들은 좀 너무 자유분방할 것 같아. 가족을 지키기 위한 질투심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질투심은 사랑의 방어자다. 질투심은 사랑을 방해한 대상에게 분노를 발산하여 사랑을 지키고자 한다. 질투심은 높은 수준의 사랑이 아니고 다만 뜨거울 뿐이고, 아내의 의도를 의심할 경우 남편은 질투의 연기에 분노를 느낀다. 질투는 불의 세계다. 질투는 사랑에 의해서 열리된다. 이 사랑에 의해서 질투는 커지고 뜨거워진다. 이를 사랑의 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불이 진실을 향해 간다면 좋은 것이지만, 이 불이 인간의 욕망을 향해서 갈 때 모든 것을 태워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한 자와 악한 자는 겉으로 보아도 겉은 같아 보여 속은 달라요. 겉으로 보면 다 분노로 보이는데, 선한 사람의 질투 속에는 애정이 있지만 악한 자의 질투에는 증오와 복수심이 숨어 있어요. 선한 사람들은 뜨거운 열기로 방어할 뿐이고, 상대방이 공격을 멈추면 공격하지 않아요. 그러나 악한 사람은 상담이 멈추어도 확인사살하며 스스로 붕괴하여 가정을 초토화시킵니다. 이것이 선한 자와 악한 자. 그러면서 자연 만물은 언제나 짝을 이루고 있죠. 동식물의 세계는 암컷과 수컷이 짝짓기를 통해서 자신과 같은 종류를 세상에 내보내죠. 암컷과 수컷의 애착의 기운은 온 우주에 가득하게 되고, 이런 기운이 없이는 자연 만물이 유지 보존될 수 없어요. 사람에게는 출산과 보호의 기운이 감돌고 있고, 주체로 에워싸는 것을 기운이라고 하죠. 감싸는 것을 기운이라고 하죠. 부부는 출산을 하며 보호를 합니다. 이런 기운으로 만물은 유지되어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주는 파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주인인 이유는 모든 세계가 아내에서 귀결이 돼요. 남편이 돈을 벌면 누구에게 줘요? 아내에게 줘요. 그러니까 모든 남편의 그 끝은 아내고 가족이에요. 남자가 정말 때로는 그 공사판에 일도 하고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럼 왜 그렇게 하냐고 하면 자식 새끼들 먹이 살리려고 한다고 그래요. 극한 어려움과 험한 일을 견딘 힘은 무엇이냐? 남편에게 물어보면 서슴없이 처자를 먹여 살리려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 존재하는 남편의 세계를 파악하고
남편을 위해 사랑의 서비스를 베풀고 남편의 사랑을 베풀고 남자들이 그렇게 해주면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받고 사랑을 베풀게 되는 존재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아내는 남편 삶에 안 시켜요. 그리고 사실 그 아내가 남편의 임자인 경우 죄송합니다. 같이 살면서 부부의 허락 없이 남편이 사업이든 자녀의 문제든 한 발자국도 진전이 않기 어려워요. 그래서 때로는 힘들어도 그 아내와 자식들이 힘들어도 남편이 그 일을 해나가게 되는 이유죠. 그죠? 그래서 남편이 힘들어 돈을 벌어온 돈을 대체로 아내한테 가져다 줘요. 그리고 아내는 그 돈을 관리하고요. 아내는 성실하게 남편이 벌어온 돈을 가지고 가정생활 대소사나 자녀들을 위해 적당히 나눠서 융통성 있게 활용하는 거예요. 그 남편의 노력은 아내에서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아내는 무엇이냐? 남편의 결말이에요. 끝이에요. 결론이에요. 목적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여자들은 어머니예요. 마치 땅의 씨를 받아들이고 가지와 잎을 내고 꽃과 열매를 생산하듯이 아내는 자신의 몸속에 남자의 씨를 받아들여 재생산을 위한 양분을 제공한다. 자녀를 재생산하기 위해 토양을 제공하는 것이 어머니다. 어머니는 마음만 먹으면 자녀의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그 관계 속에서 이제 이혼이라는 관계들이 요즘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혼의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는 환경적인 이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인 유기, 그러니까 남자로서는 돈을 벌어주지 않는 거죠. 또는 이제 아내로서는 남편에게 남자들이 돈을 가지고 와서 벌어줘도 아내가 적당히 이게 남편의 어떤 그 서버를 도움을 안 준다든지 이런 것들, 이게 이제 그 유기라는 거죠. 또는 직계 존속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또는 자녀 간의 문제, 3년간 또는 이제 배우자의 생사불명, 혼인 등을 이어가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 환경적인 이유가 가지고, 넷째적인 이유는 사랑의 소멸이죠. 한마디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혼하는 거예요. 마치 태양의 열기가 사라지면 지상의 모든 만물이 얼어붙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 서약을 하면서 이렇게 결단하면서 타인과 더불어 공포하게 되는 것이, 부부가 되기로 결단하면서 이제 혼인 서약을 하게 되는데 타인한테 공포를 하는 거죠. 이 서약 속에는 모든 것을 공유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재물, 좋은 일과 나쁜 일, 늙음과 젊음, 자녀 생산, 사회 공헌, 종교 모든 부분에서 함께 하겠다. 이 서약은 이 사랑과 호의를 죽을 때까지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슬 좋은 부부는 이런 그 서약을 지키고자 하고, 안 좋으면 때려쳐. 상대방 안 좋으면 이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이런 혼인서약에서 그 혼인서약을 한 것을 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로 남자가 결혼을 할 때 배우자가 배우자한테 남자가 이제 구애와 청혼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프로포즈라는 거죠. 프로포즈. 누가 누구에게 해요? 주로 남자가 여자에게 해요. 여자가 남자에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 왜 그러냐? 남자는 판단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남자에는 무엇이 적합하고 부적합한 건지를 명료하고 분명하게 해요. 그리고 남자는 확신을 가져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저돌적으로 여자한테 부딪힐 수 있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에게 구애나 청혼을 하게 되면
또 어떤 입장에서는 간절한 구애에 내가 정복당한 것 같아. 야, 너 나한테 그렇게 했잖아.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결혼해줬지. 뭐가 쉬었지. 뭐 이러면서. 그죠? 부부상은 마음과 마음의 결합이에요. 먼저 마음의 개방이 있어야 되고, 하고자 하는, 하나 되고자 하는 목표로 성숙되어야 해요. 마음의 준비가 있으면 예식이 있어야 되고. 되죠. 또 재혼을 하게 되는 게 뭐냐. 요즘은 재혼 많이 하죠. 뭐 돌싱들 재혼 많이 하는데, 이혼이나 사별을 한 경우에 재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재혼은 전 남편이나 아내에 대한 사랑의 정도에 따라서 단축되거나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혼의 이유는 다음과 같죠. 자녀를 돌봐줄 어머니가 필요한 경우, 배우자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이 있는 경우, 경제적인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재혼의 이유죠. 그러나 재혼 부부가 살기 힘든 이유는 결혼 생활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만큼 상대방을 순수하게 보질 않아요. 또다시 이혼하게 되거나 결혼할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이혼의 상처로 인해 상대방 신뢰도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재혼 생활 정말 어렵어요. 그래서 자녀들은 무엇이냐? 그럼 자녀는 뭐냐? 부부사랑의 첫째 목적은 출산이죠. 대체적으로 부부는 부부사랑과 비례하여 자녀를 사랑해요. 그래서 자녀 보호의 본능도 있어요. 그래서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보호 본능은 처음에는 어머니이고 둘째는 아버지가 이제 또 보호 본능을 갖게 돼요. 애정은 여자에게 시작되고 여자를 통해서 남자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여자는 내적인 애정을 통해서 자녀를 보호하는가 하면, 남자는 외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울타리가 됨으로써 자녀를 보호하게 됩니다. 외도, 겉으로는 이제 부부사랑을 닮은 거죠. 그 이유는 쾌락 때문이죠. 쾌락은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부부사랑보다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하고, 진짜 부부사랑인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도덕성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자신의 외도를 합리화하게 되고, 외도하는 당사자가 본래 부부였던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도가 심하게 되면 현재의 부부를 무시하게 되고, 외도하는 당사자를 오히려 진중한 부부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외도는 도덕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고 짐승같이 살도록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부부사랑은 내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만들죠. 부부사랑은 현명하게 이끌면서 도덕성을 유지하게 되지만, 외도는 이와 반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사회 문제, 부부의 문제는 결국은 무엇의 문제냐? 깨달음의 문제이고 진리를 향한 목적의 문제다. 무엇이 진리인가? 내가 내 삶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내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고쳐나갈 때 내 깨달음을 향해 나갈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답을 해가면서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부부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그러한 깨달은 가치관을 누구한테 줘요? 자녀한테. 그래서 이 진리가 자녀에게도 나아가고, 깨어지지 않고 사회적인 질서와 진리가 깨어지지 않고 자녀와 세대를 건설해 나가게 하는 것. 이게 부부다. 근데 오늘날 우리 시대는 이러한 부부됨을 거추장스럽게 여기고 왜곡되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부부야말로 진리를 향해서 나가는 도구이고, 진리를 다음 세대에 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제도다. 목적이 있는 공동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기를 소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